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이 10,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가능성이 커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인데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공천 발표 8일 전에 이뤄진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정보를 빼돌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12번째 우승으로 역대 최다승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고지인 광주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건 37년 만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이 10,000명에 달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로 10,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에 가깝게 이동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We have already seen a portion of those soldiers move closer to Ukraine. And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that Russia intends to use these soldiers in combat or to support combat operations against Ukrainian forces in Kursk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앞서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000명으로 추정했던 걸 10,000명으로 상향한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한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위험한 확전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 threat to both the Indo-Pacific and Euro-Atlantic security.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은 푸틴의 절박함을 방증한다며 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 군사분석가 울라디슬라우 셀레즈뇨우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 공병부대의 진지 구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기술이 러시아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열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북한군의 최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방문 중인 우리 대표단도 파병 상황이 공개된 뒤에 북한이 조급해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배치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애초 12월 초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정보 공개가 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템포가 빨라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기들의 의도나 움직임이 공개되니 좀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동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나토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한 홍 차장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에 러시아 파견도 사실상 공식 확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억류하면 이들의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 국내로 데려오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민심 동요를 우려하는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교전 당사국이 아닌 한국정보위원회 개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자칫 국제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통화는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사이에서 이뤄진 건데요. 이 통화 시점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공천 발표가 이루어진 5월 10일, 그보다 8일 전입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가 2022년 5월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명 씨는 김 여사가 본인에게 고마워서 보답한다는 취지로 김영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새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이 대화는 공천 발표 8일 전에 이뤄졌습니다. 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불법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81차례 진행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자 3명이 이 여론조사 비용을 일부 지원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천을 못 받은 한 정치인은 명 씨를 탓하기도 합니다. 저는 나를 그렇게 얼른 들려놓고 경선들이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버렸잖아. 김영선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요. 검찰은 출마자들이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믿었다면 명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모 씨에 대해 3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 5월에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는데 지난해 7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A씨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면서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의 2주기입니다. 할로윈을 앞둔 지난 주말에는 이태원과 홍대 등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관할구청은 상황실도 꾸렸는데요. 2년 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칠 점은 없는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역 출구로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분리대가 서 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나온 골목길엔 추모객이 남긴 꽃과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 술집들이 즐비한 골목에 들어서니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주통행입니다. 우주통행이에요. 곳곳에 경찰과 구청 직원들도 배치됐습니다. 골목을 비좁게 만들던 불법 건축물과 입간판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참사가 일어난 2022년과는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홍대 입구역 주변에는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참사 이후 헬로윈을 보내려 이태원보다 홍대 입구 주변을 택한 겁니다. 일부 뒷골목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몰렸고 흡연금지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담배 꽁초 여기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숨을 잠깐 쉬고 좀 잠깐 주세요. 부적절한 코스튬을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 참사 당일 구조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찰 제복 코스튬도 온라인에서 팔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31일 헬로윈데이까지 주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 모두 손에 땀을 쥐는 역전승이 펼쳐졌는데요. 7년 만에 다시 왕좌에 오른 기아는 이번이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인데 역대 최다승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81년생인 이범호 감독은 취임 첫 해 통합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가을 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기아 마무리 정혜영의 빠른 공이 포수 밑에 꽂히는 순간 호랑이 군단의 통산 12번째 우승이 확정됩니다. 선수들과 코치진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기아가 7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8일 광주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 출발은 어려웠습니다.
삼성이 1회부터 디아즈와 김영웅의 연속 홈런을 앞세워 석점을 앞서 나갑니다. 기아가 나성범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삼성은 3회 디아즈가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리며 5대1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러자 기아 벤치는 선발 양현종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곧바로 기아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3회 말 최영호의 적시타로 또 한 점을 따라붙은 기아. 5회에도 최영호가 오른쪽 담장을 넘기며 점수차를 2점 차까지 좁혔는데요. 이어 볼넷을 얻어 만든 말로 기회에서 상대 투수의 폭투로 2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며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6회 주자 1-3루 기회에서 김태군의 내야 안타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8회에는 박찬호가 좌중간 1루타를 터뜨리며 쐐기 타점을 올렸는데요. 선발 양현종 이후 등판한 6명의 투수가 삼성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결국 7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기록한 기아는 삼성을 제치고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는데요. 기아가 광주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1987년 이후 무려 37년 만입니다. 현역 프로야구 감독 중 최연소인 이범호 감독은 부임 첫해 통합 우승에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7년 동안 우승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첫 시즌에 이루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또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VP는 김선빈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5할 8푼 8리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두르면서 4차전 말로 홈런을 친 김태군을 한 표 차로 제쳤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관중 돌파 등 뜨거운 열기를 이어온 프로야구는 기아의 우승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발롱도르 시상식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의 축구 선수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건 불참을 선언한 클럽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현재 시각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남자 클럽을 소개합니다. 영상이 다 끝났지만 시상대 위엔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데요. 스페인 라리가의 클럽 레알 마드리드 팀 전원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자로 팀의 비니시우스가 꼽혔는데 수상하지 못할 걸로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스페인 언론은 레알 마드리드가 발롱도르의 불공정성에 크게 분노했다면서 발롱도르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과 함께 예정됐던 5시간의 특별 프로그램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니시우스를 비롯해 같은 팀의 빌링엄,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등이 수상자로 거론됐는데요. 결국 올해 발롱도르 트로피는 최초의 맨시티 수상자라는 기록과 함께 로드리가 가져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지지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를 향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섬 이렇게 불렀기 때문인데요. You know, there's a lot going on. Like,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this, but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현지 시각 27일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320만 명의 미국인이 사는 카리브해의 미국의 영토인데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이곳 출신의 유권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 발언에 곧장 반박했는데요. I mean, it's like super upsetting. Obviously, it's super upsetting to me. My family is from Puerto Rico. I'm Puerto Rican, and like people in Puerto Rico are citizens. They pay taxes and they serve in the military at almost a higher rate than anybody else.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명인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수 제니퍼 로페즈는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했고 리키 마틴도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해리스에 투표하자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후보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가디언은 분노와 독설, 인종차별적인 위협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채웠다면서 이외에도 여러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투표용지를 넣어둔 투표함이 불타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흰 연기가 뿜어 올라오는 빨간색 투표함, 불타버린 투표용지를 걷어냅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의 작은 도시인 밴쿠버에서 수백 장의 투표용지가 불에 탔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요,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투표함을 준비해 두는데요.
이 투표함 외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리건주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함에 방화가 있었는데 다행히 화재 진압 장치 덕분에 단 3표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투표함을 파괴하는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만 4천만 명, 역대 최다 수준인 미국 선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박빙구도의 선거 속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JTBC가 애리조나와 조지아, 위스콘신 등 핵심 경합주 3곳을 직접 찾아서 막판 민심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애리조나의 핵심 대선 이슈는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장벽이 제 뒤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인근 지역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지만 불법 이민 이슈가 확산되면서 이번엔 트럼프를 찍겠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You would sometimes say that the visitors would come and put that labor cost a little bit down, so they kind of ruin it for the ones that do live here. They do put our rates down in some sort of sense. Yeah. 애리조나는 그간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0.4%포인트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이슈가 확산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탈환 가능성이 조심스레 관측되는 가운데 해리스는 낙태권 이슈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Every woman has the right to decide what they want to do with their body. That's one of the main reasons as well.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에선 역대급 사전투표율이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사전투표소 앞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I would really love to see a first wom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년 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0.3%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지만 이번엔 트럼프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부 흑인 남성들이 돌아서면서 해리스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중이었습니다. Of course, Donald J. Trump. Economy, borders, limited government, the foreign policy. She does not have command of the material, and you can see it every time she speaks. I would not waste my vote on somebody that doesn't represent me. 조지아주에선 결국 관망하고 있는 흑인 남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역시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흘 만에 30만 명 넘게 대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지난 대선 대비 4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독려하면서 공화당 지지자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I have no money. It's getting worse financially instead of, even just maintaining. I can't even maintain. He had a very strong economy. So I'm hoping for it to come back.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인 만큼 양 후보 측의 선거 운동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식으로 Every weekend we have thousands of people out in Milwaukee County knocking on doors, talking directly to our voters. 공화당은 전화 동력 캠페인 위주였습니다. It's truly 50-50. It can go either way. And so right now what we're working on is getting out there and doing the chase. Anyone who's requested an absentee ballot, ensuring that 해리스와 트럼프 어느 쪽이든 위스콘신에서 질 경우 전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읽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민감한 중산층을 잡기 위한 양측의 선거 운동은 투표 직전까지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정부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가 특례 입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음서제가 아닌지 다른 학생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건지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의 과목을 기업과 함께 가르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역 대학 등과 함께 보건과학에 특화된 과정을 운영합니다. 두 곳 모두 교육부가 올해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줄여서 자공고입니다. 자사고처럼 교육과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곳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이 특례 입학 전형이 도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교원단체 등은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부모 카드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공정에 대한 굉장히 높은 잣대가 있고 5개 시도교육청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보인다는 우려입니다. 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확정될 훈령을 통해 학교 기준과 입학 비율 등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이 전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이럴 경우엔 전형이 사문화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2만 원에 달하는 점심값을 아끼려다 보면 편의점 도시락이 든든한 한 끼가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편의점 도시락도 7,000원으로 오르면서 식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가격이 6,700원입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6,700원짜리 도시락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락들도 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은 대부분 3,000원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주요 편의점들이 김밥 가격을 최대 20% 올린 여파입니다. 시민들은 편의점 도시락도 사 먹기 부담스러워졌다는 반응입니다. 요새 편의점 도시락도 되게 좀 비싸게 나와가지고 6,500원 뭐 이런 거 보고 오늘은 굶어야겠다. 오늘 그냥 삼각김밥으로 끝내야겠다. 뭐 이런 때도 있죠.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버거운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집에서 있는 음식으로 보통 끼니를 때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업계는 육류, 채소류 등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인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싸게 만만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이 거의 점심 해결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이 됐는데 편의점마저도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점심을 해결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김밥과 김치찌개, 칼국수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외식 물가도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을 200원씩 올리기로 했는데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고 남부지방은 2도에서 3도 오르겠습니다. 한편 중간 강도의 태풍 콩레이가 현재 대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소멸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주말쯤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